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생명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필기를 미리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 이 내용 바탕으로 함께 얘기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현대 생명기술은 제조기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처럼 다른 기술과 융합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융합적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각종 작물 재배와 수술 등의 첨단 로봇이 이용이 되고요. 또 개인 맞춤형 의료용 보조기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측정 가능한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추출하여 신체적, 행동적,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을 해서요.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비교하는 그런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분실도난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예시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첨단 수술 로봇입니다. 수술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재활, 간호까지 이런 거를 다 보조를 해주면서 의료 전반에 걸쳐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다. 3D 프린터로 개인 맞춤형 의료용 보조기 제작으로 수술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건요. 이 생체 인식 기술입니다. 생체 인식 기술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문 인식, 정맥 인식, 음성 인식,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자, 이 중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무엇일까요? 지문 인식이죠. 우리 지금 핸드폰만 하더라도 지문 인식으로 잠그고 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 제일 잘 쓰이는 것은 지문 인식이다. 각각의 그런 활용 분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신체 인식 기술이란 신체적이나 행동적 생체 특성을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얘를 어디에 활용을 한다? 보안 시스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실률도 낮아지겠죠? 이런 거. 자, 첫 번째, 지문 인식입니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체 인식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 정맥 인식입니다. 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의 혈관을 적외선으로 촬영을 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정맥 인식을 우리는 혈관 인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 다음 음성 인식입니다. 목소리의 주파수를 인식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인데요. 비용은 적게 들지만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사실. 얼굴 인식입니다. 미간이나 윤곽 등의 특징을 인식하는데요. 비접촉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홍채 인식입니다. 홍채의 모양을 인식하는 거로서 정확도는 높지만 조명이나 관련 렌즈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 첨단 수술 로봇에는 그렇죠. 수술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재활 및 간호 보조 등 의료 전반에 걸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자,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관절입니다. 개인 맞춤형.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3D. 여기 제가 이거를 필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3D에서 포인트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3D는요, 개인에게 맞추어서 그 모양을 똑같이 적용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 맞춤형 의료용 보조기 제작으로 수술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수술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했었죠? 5가지로 나뉘어지는 거. 지문인식. 자, 지문인식은 무엇이었나요?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생체 인식 기술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맥 인식. 우리는 혈관 인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자, 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의 혈관을 뭐로 촬영한다? 적외선으로 촬영해서 인식한다. 세 번째는 음성인식. 자, 음성인식은요, 우리가 목소리의 뭐를? 주파수. 목소리의 주파수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그렇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얼굴 인식입니다. 미간이나 윤곽 등을 이제 특징을 인식하는데요. 비접촉 방식에서도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홍채 인식. 홍채의 모양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이 빛의 조명이나 내가 쓰고 있는 렌즈에 따라서 그 영향,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 생명기술 중 이렇게 이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빈칸 뚫기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작물 재배, 수술에 첨단 로봇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첨단 수술 로봇이 되겠죠? 수술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재활 및 간호, 그리고 간호 보조 등의 의료 전반에 걸쳐서 로봇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개인 맞춤형 의료용 보조기입니다. 우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3D 프린터를 얘기하면 무조건 개인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 관절을 개인 맞춤형으로 의료용 보조기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렇죠. 수술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술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서 측정 가능한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추출해서요, 생체 특성을 추출하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생체 인식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체 인식 기술에는요, 보안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문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정맥 인식, 혈관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그리고 우리 눈, 그렇죠, 홍채 인식.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문 인식은요, 그렇죠, 가장 간편하고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인식 방법이었어요. 정맥 인식이라는 것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있는 혈관을 뭐로? 그렇죠, 적외선이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적외선으로 촬영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음성인식입니다. 음성인식은 목소리의 주파수를 인식하는 방법인데요. 비용은 적게 들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다음 얼굴인식입니다. 미간이나 얼굴의 형태 등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특징을 인식하는 건데요. 비접촉 방식에서도 그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홍채인식입니다. 나의 눈의 홍채의 모양을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정확도는 높지만, 그렇죠, 조명과 그러한 내가 쓰고 있던 렌즈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 생명 기술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통 생명 기술, 발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정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